안녕하세요. 한식예술 장인 유연자 선생님께 전수받고 있는 서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선보일 음식은 궁중 잡채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요즘 흔히들 우리가 먹고 있는 잡채가 아니고 거기에는 당면이라는 재료가 빠진 잡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재료는 꿩고기를 이용했고요. 또 그 제철에 나온 갖은 야채들을 한데 섞어 이렇게 드셨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재료 소개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딱히 재료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집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꿩고기는 저희가 미리 손질은 다 해왔어요. 먼저 꿩고기를 이렇게 요리하시기 전에 손질법은 깨끗한 물에 씻으신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꿩고기에 있는 잡내나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시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끓다 보면 그 위에 불순물 잔여물들이 동동 뜨게 돼 있거든요. 하얗게 거품처럼. 그거를 계속 건져내주고 하다 보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불을 꺼주시고 이거를 꺼낸 꿩고기를 다시 찬물에 헹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찬물에서부터 꿩고기를 다시 넣어서 천천히 국물을 우려내면서 불 조정을 하시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재료를 여기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살결을 찢어서 살결대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세요. 이 고기 삶을 때 그냥 맹물에 삶으시면 좋은 맛을 내기 힘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밑재료가 있어요. 여기에는 파, 양파,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파 뿌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추를 넣는데 청양고추는 밑에 있는 꼭지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그 고추의 단맛을 훨씬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걸러낸 꿩 육수를 여기 채반에 한번 깨끗하게 걸러줘야 돼요. 자, 여기 채해서 바로 버섯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는 송이버섯과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리고 석이버섯이 들어갈 건데 석이버섯이 아무래도 손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건 아무래도 불려져 있고 저희가 손질을 미리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보통 손질을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 거뭇거뭇해 보이죠. 약간 브라운 색상 계열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야 돼요. 아무래도 이 석이버섯은 돌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딱딱한 이물질들이 꼭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제거하지 않으면 꼭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러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검표고를 써야 훨씬 향과 맛이 더 좋아요. 간혹 가다가 깜빡하고 불리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를 못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설탕 약간 넣어주시면 훨씬 빨리 불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송이버섯은 자르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이물질을 살살살 아주 가는 그 과도 같은 그런 칼로 이렇게 살살살 벗겨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리할 때 결대로 찢어서 음식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석이버섯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은 유일하게 버섯 중에서 우리가 길게 찢었을 때 끊어지지 않고 찢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송이버섯을 구분할 때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찢어본다고 하잖아요. 네. 먹어보고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송이는 정말 가늘게 찢을수록 우리 혀에 닿았을 때 향이 훨씬 깊고 더 느끼는 풍미가 엄청 더 세지더라고요. 이제 야채 손질이 들어갈 건데요. 숙주는 위에 머리 부분하고 꼭지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돼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미나리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한 4cm 정도로 끊었고요. 여기서 미나리는 제일 중요한 게 손질법이에요.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거머리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초나 쇠젓가락 있죠. 유기젓가락 그런 걸 넣고 놓으시면 거기에서 거머리가 이렇게 나오기도는 해요. 근데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얘를 중앙을 손가락으로 넣어서 한번 살짝 걸러서 물로 씻어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도라지는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배를 갈라서 이 정도로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칼로. 그 고사리는 4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손질하겠습니다. 먼저 호박을 보여드릴게요. 호박은 오이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안에 있는 심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칼을 넣어 주신 다음에 배를 갈라서 두릅은 이제 위에 부분 흙이 묻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커요, 두릅이. 그러니까 배를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그나마 드시기가 좀 편하세요. 데치기 전에 소금 약간 넣어 주시고 바로 데친 거를 찬물에 넣어서 열을 식혀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끓는 물에 두릅을 넣을게요. 찬물에 넣어서 두릅을 또 식혀주세요. 또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숙주나 미나리, 그다음에 두릅은 다 데쳤고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볶을 거예요. 우선 먼저 오이 먼저 볶을게요. 도라지는 예열이 된 상태에서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감이 제일 맛있어요. 저희가 아까 데쳐낸 재료 중에 숙주가 있었죠. 숙주를 그대로 넣으시지 않고요. 여기에 살짝 밑간을 할 거예요.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여기에 마늘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마늘 살짝 넣어주고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내줄게요. 이렇게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잡채에 들어갈 재료들 이렇게 다 볶고 묻히고 한 거를 이렇게 한데 모아놨고요. 이거를 그냥 묻히진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버무릴 때 쓰는 양념은 밀가루 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꽁고기로 육수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육수를 그대로 놓은 걸 이걸 이용해서 그 즙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전통 우리나라 그 집장이에요. 집장은 원래 색이 굉장히 까매요. 이 밀가루 풀이 들어감으로써 그 즙의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물처럼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잡채가 묻혔을 때 아무래도 수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육수물을 이렇게 부을게요.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되었고요. 여기 아까 만든 밀가루 즙을 이용해서 우리가 준비한 잡채 재료 한 대 넣고 다 묻혀보도록 할게요. 두릅,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음식, 이게 바로 공중잡채예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맛과 영양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채도 아주 가늘거나 곱진 않아서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보기에는 수월할 것 같았어요. 자,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공중잡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 지금까지 한식예술장의 유연자 선생님, 제자 서수정이었습니다.